자, 점심들은 잘 먹었어요? 연수, 점심 잘 먹었니? 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수업들 중에 너무 빨리 끊고 뭐 했다라고 그래서 연수한테 혼났습니다. 자, 교수도 혼났으니까 넘어가 주자고요. 자, 넘어가 주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갑자기 제가 궁금해져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뭐 했나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민영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오, 굿노트 예. 사용법에 대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엔드노트 사용법을 했습니다. 그렇죠? 엔드노트 사용법을 했는데 블루노트라고 그랬어요, 방금? 네, 잘못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 분명히 노트가 나왔는데. 네. 엔드노트 사용법을 했었어요. 엔드노트 사용법을 하면서 유튜브로 해서 사용법 강의를 한번 들었죠. 그렇죠? 사용법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노트를 직접 까는 걸 또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엔드노트가 안 된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전히 안 되는 사람 없죠? 예, 엔드노트 안 되는 사람이 없고 엔드노트가 깔려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MS 워드도 깔려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직접 시작하는 게 어떻게 되지? 어떤 식으로 실습할 수 있나? 실습에 대한 내용을 또 유튜브로 정리해 두는 걸 드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샘플 파일을 보내드렸었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제가 모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MS 워드 파일을 제가 모두 다 드렸죠. 받으셨죠? 자, 받으셨으면 이렇게 요걸 하나 띄워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워드 파일에서 이렇게 엔드노트 파일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왜 끄덕끄덕이 없지? 자, 결정해봐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난다. 자, 한보미는? 민경이는? 기억나요. 자,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 엔드노트 가서 키워야 보이겠다. 엔드노트 가서 export 엔드노트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로 해서 클릭을 하시면 밖으로 내보낼 게가 나옵니다. 요거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한범위가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름이 이런 것처럼 저장이 됐었던 것까지 해봤어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부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슬, 김소영, 한상윤 등등등 해서 이 논문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나온 겁니다. 자,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 봤더니 사상의학 임상증례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라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논문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가이드라인 교육을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이드라인을 미친 척하고 새로 만들자라고 하나 했어요. 어떻게 했냐? 케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CARE라는 게 케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케이스 리포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서 CARE라고 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어를 하거든요. 근데 케어 가이드라인을 하면 뭔가 이건 임상에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일 거라는 느낌이 들어. 케어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내용일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케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했느냐?
뒤에다 s 하나를 더 붙여서 여기 보시면 cares s 하나 더 붙여서 사상향용 내지는 한의향용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cares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 놓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됩니다. 항목이 5개가 있으면 5개가 각각 어떤 거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이름들이 한글로 돼 있고 여기 한글로 돼 있어요. 항상 참고 문헌은 영어로 다는 게 룰이거든요. 국룰이라고 하더군요. 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옮겨온 다음에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바꾸고 여기에 있어서 cares 가이드라인 들어간 게 어딘가 한번 보면 어딨나? 어딨지? cares 가이드라인 이슬 있는 게 여기 있다. 10번 레퍼런스거든요. 10번 레퍼런스를 한번 다른 형식과 똑같이 잘 맞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일단 요 논문의 제목을 가져가셔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식습은 따로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따로 검색을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가는 데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NDSL 같은 데를 자주 갑니다. NDSL 같은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라 한국 안에서 할 때는 거의 무료예요. 자, 여기다 놓고 붙여놓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클릭하면은 찾아가. 제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거 다운로드 받는 게 어디지? 이거 내보내기인가? 요거를 사용을 해서 엔드노트에다가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고 나서 옮겨놓고 나중에 보니까 뭔가 빠져 있어. 자,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을 영문으로 해야 되는데 영문 이름이 어디 있지? 영문 이름이 아이씨 없잖아. 없네. 이럴 때는 그냥 원문 보기를 보는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 여기 이름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쓸리 소형, 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하고 이름이 다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바꿔야 돼?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하고 성 구별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리 이런 식으로 옮겨와야 돼요. 성하고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콤마들이 다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콤마 없애야 됩니다. 다음 줄에 소 HYOUNG 아니다. 잘못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킴, 콤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이름하고 성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특히 이 얘기했죠. 우리 이슬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이슬 선생은 그래도 이름이 슬이니까 조금 좀 이거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성하고 이름이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고 그랬어요. 최 교수였다, 한 교수였다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 내용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다음부터 영어로 제대로 돼 있죠? 자, 요거 지우고 클리어 지워버리고 자, 요거 저널 명칭도 보면 JSCM이라고 돼 있으면서 콜론 있고 이렇게 안 써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해진 약어 명칭이 있습니다. 약어 명칭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넣고 통상 어떻게 넣느냐? 요거를 카피해서 검색어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abbreviation이라는 걸 같이 썼습니다. 왜냐? abbreviation은 약자라는 거거든요. 약자. 엔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엔터가 안 돼? 검색을 하면 약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찾습니다. 여기 있다. 사상체질의학회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이런 데 가보면 kcigo.kr이죠. 사이테이션과 같은 거를 관리하는 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약어. 여기 약어가 있습니다. 요거 약어. J 사상 constitute med 이런 식으로 약어가 있어요.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싹 지우고
클리어하고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도 정리하고 요 내용도 정리했어요. 쭉 정리가 되면 자, 다른 데로 옮기면 내용이 바뀐다고 했죠? 가만히 있어봐. 나는 저장을 하면 안 돼. 아,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느냐? 순서에 맞춰서 이게 옮겨가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옮겨갔습니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해 놓고 여기로 옮겨가서 자, 옮겼으니까 내용 지금 엔드노트 파일에서 바뀌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에서 이게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10번이 나중에 바뀌는 걸 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업데이트 시키면 10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시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였었느냐? 자, 요거예요. 요걸 내가 바꿔야 되는데 요 내용을 몰라. 그래서 한글로 된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갔습니다. NDSL이라는 데를 띄웠어요. 그래서 NDSL이라는 데를 가서 여기 제목에다 놓고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에 있는 제목, 한글 제목, 뭐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복사를 해서 ndsl.kr을 간 다음에 논문 여기다 놓고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해도 지도 교수님하고 지도받아서 논문 작성할 때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요. 이게 약간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 진행해도 될까요? 예.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게 나왔어요. 자, 여기 갔어. 여기 가서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영문 명칭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원문 보기를 해봐야 됩니다. 원문 보면 원문에서 내용이 나와. 내친 김에 그걸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어디 있지? 어디에다 놓으려나? with.kr이라는 데도 있어요. 다른 동네인데 여기에 가서 붙여놓고 자, 여러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검색시키면 지가 찾아야 돼. 왜 안 찾고 있어? 검색을 했어.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긴 보면 여기는 영어가 있어. NDSL 같은 리스 같은 데는 여기 영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슬 해서 김소형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다만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성하고 이름 있으면 콤마 해놓고 그 다음도 또 콤마 한 다음에 콤마로 돼 있어요.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해놨어. 통상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리슬 콜론 그 다음에 김소 콜론. 자, 제가 채팅방에다 지금 넣었거든요. 이름하고 이름 사이에 콜론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상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쓴 게 콩글리시도 아니고 개판인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에 있는 영어를 옮겨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어를 바꾸는 겁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래요. 여기서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걸 해볼게요. 복사, 복사, 복사 한 다음에 자, 여기다 넣어놓고 하는 걸로 해볼게요. 딱 붙여놔. 자, 개판이죠? 정리해야 돼. 하고 넘기고. 근데 하시다 보면 색깔이 빨갰다, 검했다 이렇게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가 봐도 뭔가 이상해.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이용재 됐고 그 다음에 이정윤 교수님 이름 넣고 배내영 교수님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제 이름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름은 다 넣으셨어요? 자, 이름은 다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틀에서 여기 한글 있었던 거 지웠죠. 그리고 이 저널의 원래 명칭을 찾아가야 돼요. 아까 보면 KCI에 들어갔었어요. KCI 함과 뭔가 한번 봅시다. KCI.go.kr. 아, KR이 아닌가? 아, 맞네. 그냥 KR로 돼 있나 봐요. 자, 보시면 이거는 SCI처럼 한국에 있어서 논문들의 인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검색어를 하는 거예요. 사상 체질 의학 회지라고 만약에 넣어보면 그 사상 체질 의학 회지에 나왔던 논문 검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술지 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학술지명 여기 들어가야지. 사상 체질 의학 회지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학회지의 정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상 체질 의학 회지 넣고 여기에 약어가 있어요. 항상 논문 보실 때 약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넣을 때는 약어로 넣거든요. 이 약어를 잘 찾아야지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요것만 복사해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온 김에 한번 좀 봅시다. 사상 체질학 회지는 KCI 등재 논문이고 89년도에 창간했네요. 1년에 4번 나오고요. 한국어, 영어 두 가지 쓰고요. 평균 1년에 40건의 논문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기관 명칭 홈페이지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회 주소는 상지대로 되어 있네요. 상지대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자, 학술지 이력을 한번 볼게요. 2005년에 후보가 됐고요. 8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15년에 아이구야 하락을 했습니다. 후보로. 그랬다가 다시 고쳐서 2016년부터 다시 등재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19년도에서는 임팩트 팩터는 0.5 뭐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피인용 횟수는 32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 분류에 있어서 통상 대개 어떻게 되느냐? 8종, 23종이라고 얘기하고 쭉 보면 임팩트 팩터는 대개 0.24입니다. 한의학 계열 쪽이 그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0.24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산상 체질 의학 계열은 0.31 정도 된대요.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유는 체질을 하면 여기밖에 볼 데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용도 임팩트 팩터 보면 2018년에 조금 확 뛰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했다고 봅니다. 자, 발표 논문 수하고 피인용 횟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 2019년대는 작죠. 진짜 작을 수도 있고요. 바로 전해 년도는 살짝 좀 내려갑니다. 아직 다 취합이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 피인용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데 봅시다. 어디서 많이 제일 인용해요? 사상 체질의학 회지에서 한 50% 정도 인용을 하고 생리병리학 회지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의학 회지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의계 이외의 논문집에서는 어디 하나 봤더니 별로 없네.
자,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있어서 요런 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학회지에서 인용한. 아니면 이거를 딴 데서 인용한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거의 다 한의학계 논문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얘는 한의학 하는 사람들이 보는 논문집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가장 많이 인용한 논문이 뭐야? 라고 있습니다. 일단 6년, 5년, 13년, 7년, 6년, 7년, 12년, 15년 다양하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거는 신체 계측법을 이용한 연구. 요게 35회 정도 됐대요. 만성 환자 비율에 대한 논문이 한 25번. 임상 진료 지침 있고요. 소증과 관련된 연구.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두 개는 제 겁니다. 네. 자,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1번 자랑하려고. 2번 뭔가 뿌듯해 하려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써놓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제일 혹하고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고 하면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서 되게 거창한 거 생각하시는데 논문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인용이 제일 많이 됐다, 의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뿌듯한 거 보면 다들 7년, 뭐 6년 이런데 저는 12년, 15년 이때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쓸만한 논문들을 올려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 논문을 작성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다. 요건 제 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건 한의학연구원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이런 논문, 이런 연구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체질 진단 검사를 만드는 거. 요것도 검사를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잘 팔렸네요. 자, 그리고 조사 연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팔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구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상 관련된 연구자에 있어서 H지수, H인덱스라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가장 많이 쓰면서 많이 인용되느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때예요. 보시면 동의대 김규건 선생님이 하신 게 H지수가 높게 나왔네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다. 아무튼 연대에 있어서도 고상백이래.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궁금해서 찾아볼 것 같습니다. 최선미 선생님이 1등을 했네. 최선미 선생님은 병리학 전공인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김정원 교수님은 연구 분야가 이렇게 해서 되게 웃기긴 한데 한의사로 해서 동의대에 있고요. 이시우 박사님도 한의학연구원에 계신 분이고요. 나 여기 있어요. 네, 그렇고 외식 산업에서도 궁금하게 본대.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 했는데 외식 산업 같은 데는 그 체질을 맞춘 식사 이런 것 때문에 또 있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그 논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네. 19년에 제가 내보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거,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가 봅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보면 내가 했던 연구나 앞으로 한 연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거 바꾸셨죠? 이 내용도 바꾸셨습니다. 바꾸고 나서 딴 데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자, 자동으로 쭉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바뀌고 난 다음에 워드 파일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난 바꿨어. 업데이트를 시키셔야 돼요. 눌려보셨어요? 자,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연수 눈이 동그란데 못 찾는 것 같아? 했어요? 자, 다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안 묻고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못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동으로. 자, 그렇게 되면 볼게요. 자동으로 10번이 짜잔 없어져 버렸습니다.
됐죠? 그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고치라고 한번 요것도 한번 줘볼게요. 요것도 한번 알아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 간략 설명은 여기서 보시면 한글 어디 있어? 아, 얘야, 얘. 얘를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십시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름 바꾸셔야 되고 타이틀 바꿔야 되고 여기 저널 이름에서도 보시면 한글 없애고 영어는 full로 있는데 요거의 약자 찾아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바꾸시는데 저처럼 NDSL을 쓰든 아니면 어디 갔었어? 지워졌다. ris.kr, riss R이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 all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riss.kr 두 군데 찾아보세요. 이건 뭐지?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아, 고백이 교수님 논문이구나, 이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계속하는 분야가 있으면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제목만 들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되게 이상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내용 보면 한 번씩 찾아봅니다. 다 됐어요? 상호야, 다 됐니? 아니면 아직 많이 멀었니? 있습니다. 하고 있어? 네. 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 했다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해놨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쓰려고. 보면 워드 파일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NDSL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엔드노트 부분이 있고 요 세 부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논문 작성할 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요 세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라고 화면에다 이렇게 하나 들어놓고 캡처를 해놨습니다. 기억을 좀 하실 때 쓰시라라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하셨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윤경이 하나밖에 안 됐네? 성훈이도 됐고 이제 많이 했나 보네. 자, 내리셔도 돼요. 우리 영문도 한번 해봅시다. 영문. 영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문을 한번 해봅시다. 영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영문인 경우엔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를 놓고
카피해서 구글을 놓습니다. 구글. 자, 여러분들 다 됐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또 다른 세계야. 시작해도 되겠어요? 상황, 그렇지. 그러면, 자, 어디를 가냐면, 스콜라라고 합니다. scholar.google.com을 가는데, 이건 뭐냐면, 구글 스콜라,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자, 가면, 여기 구글 스콜라에 가 있으면 됩니다. 저 여기 보시면 제 얼굴 있죠? 저 여기 계정이 있어갖고, 제 연구 결과들 쭉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 대한 거를 여기다 놓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일단 보여주면서 해볼게요. 한번 보여줄게. 자, 저쪽으로 가면 제 거에 가서 프로필 가면 어떻게 하느냐? 제 얼굴이 있고 H 인덱스도 여기 나옵니다. H 인덱스가 내가 얼마더라? H 인덱스가 20입니다. 20 있는데 최근 논문들 인용이 가장 많은 논문. 이 논문은 2003년에 했는데 이제 200회까지 갔습니다. 이만큼 많이 된 게 거의 없다는 게 제 가장 큰 자랑입니다. 진짜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진짜 자, 연도별로 한번 볼게요. 최근 논문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제가 나중에 검색할 때 되게 편해요. 레퍼런스 달고 했었을 때. 일단 얘가 구글이 알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해주는데 그거에 있어서 단초를 마련해주면 지가 알아서 찾습니다. 아무튼 구글 스콜라라고 다시 갔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붙여넣기. 자,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PDF 파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버전이 몇 개가 있느냐? 6개 버전이 있어. 한번 볼까? 요거는 자동으로 인용과 관련된 어떤 걸 인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씁니다. 별표 해놓으면 잘 기억해 놓고요. 6개 버전이 있어. 버전이 뭐야 이게 보면 리서치 게이트라는 데다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KM 베이스에 있는 거. 요거는 키스에 있는 거. 요건 페이퍼 서치라는 회사에서 놓은 거. 요건 DBPI에 있는 거. 요것도 매드릭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거에서 놓고 이렇게 요걸로 하면 인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용 보고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M 베이스라고 하는데 가면 여기에 이름이 영문으로 돼 있나? 아이씨, 이름 영문으로 안 돼 있네. 이거 말고 그러면 아까 키스에 리스했는데 여기 리스는 없네. 여기 KISS 서비스 가봅시다. 여기는 영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난 민우가 대단해 라고 해서 감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졸았어. 하품을 하는군요. 자, 재미가 없나 봐. 진도를 좀 빨리 나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내용을 갖다가 옮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요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했다라고 치고 자, 요건 일부러 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색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스타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왜 많냐면 이 노트북을 바꿔서 사용한 이후에 여러 군데다 투고를 해봤었는데 각각에 맞춰서 투고하는 양식이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BMC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잡느냐 그거에 맞춰서 한번 바꿔봐 라고 하고 바꾸면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형식 볼게요. 여기 보면 타이틀이 굵은 글씨로 바뀌었어요. 얘는 타이틀이 굵은 글씨가 있는 걸 원해. 자, 그리고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테그레이트 메디슨이라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왼쪽으로 딱딱딱딱 다 붙이게 돼 있어요. 또 Comprehensive Psychiatry 이건 SSCI 논문인데 여기 형식으로 바꿔봐 하면 여기에 맞춰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일단 넣어놓고 요거 형식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논문을 작성한다고 다 작성해서 하나로 만들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실제로 가장 정치적이면서
교신 저자가 실력을 발휘하는 건 다 만들어 놓고 투고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가장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라고 해서 사이언스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업계, 그 동네 분위기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피어제이라는 잡지를 놓고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는 약간 인문계틱하게 냄새가 나요. ABC 순, 저자의 ABC 순서로 바뀌어요.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바뀌느냐?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쭉 긁어보면 나타난다고 했죠? 사람 이름 연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엔드노트가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APA 양식으로 돼 있나요? 한번 APA 양식이에요. 그러면 author date라고 혹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걸 한번 바꿔봅시다. 자, author date 놓고 일단 바꿨으니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거의 제가 봤던 거하고 비슷한 식으로 돼요. 그리고 제일 노가다 하기 좋은 게 넘버 어디 있습니다. 넘버드 번호로 잡힌 거. 왜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길면 보기가 좀 헷갈리거든요. 번호로 있는 거. 이렇게 번호로 있고 맨 나중에 번호로 잡혀 있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하기는 이게 훨씬 좀 편해요. 자, 한번 바꿔볼래요? APA 양식, 넘버 방식, 그 다음에 author date 방식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바꿔놓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어디가 있지? 요거는 했었었고 책 잠깐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실제는 책에 있어요. 지금 안 찾아봐도 돼요. 지금 안 찾아봐도 돼요. 제 13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엔드노트 사용법이라고 해서 요거 그림이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를 사용하는 거는 어떤 연구 방법론 교육에 있어서도 무조건 들어가요.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녹아다녀야 되니까. 자, 보시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엔드노트 시작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떠요. 톰슨에서 하고요. 자, 엔드노트 7 버전이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쓰시는 건 뭐예요? 10 몇 버전이죠. 구닥다리예요. 근데 형식은 되게 많이 비슷해. 그래서 커넥트는 어떻게 하고 뭐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검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요것도 옛날 겁니다. 옛날 건데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인용해서 쓰는 방법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있죠. 요거는 numbered 돼 있는 거 맞죠? numbered 돼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144페이지에다는 IMR 양식에 맞춰 MS 워드와 엔드노트로 작성한 문제를 예제로 놨습니다. 엔드노트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IMR 같은 경우에 이렇게 꺽쇠 이렇게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위첨자로 표시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위첨자로 있고 위첨자로 있고 설명이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레퍼런스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KOR, J, 오리, 매드, 피지올, 패솔라고 하는 거는 동의 생리병리학회지. 생리학회, 병리학회에서 한꺼번에 맡은 거기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고요. 요거는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이라는 잡지. 그리고 이거는 제4상 Constitute Med 하니까 이거는 사상체질의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여러분들 해봤죠? 이거는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BMC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하면
BMC라는 회사에서 나온 보안 대체의학 학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샘플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쓰여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해서 쓴다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왔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처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육처럼. 자, 지금 여러분들 책을 찾으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찾아서 보시는데 어디냐면 어디 갔어?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고 책을 지금 당장 찾기 어렵다.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104페이지. 여기 있다. 아닌데?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직접 투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10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플래저리즘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논문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표절입니다. 플래저리즘이란 unauthorized use. 이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받지 않은 사용입니다. 원래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쓴 연구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방법이 있어요. 정해진 방법이 있고 그 정해진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반칙인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의 저작권이라고 말하면 되게 법적인 거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상호가 이런 대단한 아이디어나 뭐해서 연구를 썼어. 상호가 쓴 거를 내가 가져와서 쓰고는 싶어. 예를 들면 상호가 말했던 이런 것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는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부분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때려 넣고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삐. 제가 농담상으로 죠 잡혀가는 거. 잡혀갑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정해진 룰을 따라서 하면 돼요. 룰을 따라서 하는데 가장 많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레이즈를 리프레이즈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봅시다. Recent study found a possible genetic cause of alcoholis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펄링이라는 사람이 2005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있으면 최근에 연구가 찾았어. 뭐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찾았는데 뭐냐? 유전적인 이유인데 뭐의 유전적인 이유? 알코올리즘에 이렇게 됩니다. 알코올리즘의 이유 중에서 유전적인 거하고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최근 연구가 찾았습니다. 2005년에 폴링이. 자, 이거를 똑같이 쓰면 안 돼. 핵심은 뭐예요? 6단어. 6단어 이상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삐 잡혀가. 그래서 무조건 6단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영어로 하고 싶다. 이거 괜찮은 내용인데 베끼고 싶다. 그러면 카피해.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여. 단. 이거는 내가 베껴온 거기 때문에 플래저리즘에 해당된다고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거를 바꿔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돼. 일단 베껴놓고 이거는 표절이야 해놓고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펄링 2005년 리슨 스터디가 주어였는데 폴링이 주어가 됐어. 자, 그거 보시면 펄링, possible genetic cause. 자, 보면 여기서는 목적어로 돼 있죠.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 다음 건 볼게요. 이거는 관련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주제로 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study라는 걸 앞으로 당겼어. study of falling 이런 식으로 해서 listen study가 아니라 study of falling이라고 바꿨어. 자, 여러분들이 읽는 내용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주어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형용사를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6단어 이상 연속되지 않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꼼수를 가르쳐 주세요? 저 이 꼼수를 정식으로 교육받아서 배웠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제가 있었던 그 대학 병원은 미국에서 심장병 넘버원입니다. 아니구나.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넘버 3, 4 정도 돼요. 거기서 무슨 클래스가 있었냐면 자, 글쓰기 연습할게요 라는 글쓰기 연습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맨날 하는 게 뭐냐? 남들이 써놓은 논문을 이쁘게 말을 바꿔주고 영어 문법 틀리면 고치고 빨간 펜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열어서 그거 배우고 싶은 사람 모여 해서 갔더니 한 3사람 모여놓고 이거 강의를 해. 어떻게 하면 표절을 피할 수 있나. 이건 공식적으로 쓰는 업계 표준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상호가 했던 말이란 걸 꼭 넣어줘야 돼. 그러면서 말을 바꿔 쓰는 게 돼요. 만약에 상호가 했던 말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게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연구에 있어서는 상호가 했다, 누가 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사람 거를 가져오면서 말을 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건 좀 더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어와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등이 있었을 때,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을 때 그걸 엮어 쓰시기만 하면 돼요. 한글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실습할 텐데 여러분들이 드린 워드 파일 있죠? 워드 파일에 한 2문장 정도를 저하고 조금 있다가 바꿔볼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바꿨어. 난 이놈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쓰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한글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프레이즈 한다라고 했고 QCC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Quotation, Citation, Credit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Quotation이라고 하면 Quotation 마크를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 Practically every human being is a deviate in some respects. 이게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 만약에 황제 내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이 사람 이해곡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체질의 개념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로저 제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Biochemical Individuality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화학적의 개인성, 다양성 뭐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 평균적인 사람 이런 거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 연구 관련된 거 했었을 때 외국 사람들한테 가장 쓰기 좋아하는 쿼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데 이런 쿼테이션 하나 딱 넣고 시작하면 쟤 뭔가 역사도 알고 야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테이션,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나 아티클이나 웹페이지나 아니면 출판된 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 사이테이션이라는 거에 사이테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건 뭐냐?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연수하고 민우하고 민영이하고 윤경이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윤경이가 제일 많은 일을 했고 민영이는 조금 민우는 실험하는 것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연수는 옆에서 괴롭히기만 했지 특별한 게 없어.
그리고 제가 교신 저자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윤경이, 민영이, 민우, 연수, 채한에 있어서 연수를 빼고 한다. 저자에 빼고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죠. 연수도 일을 했거든. 근데 만약에 연수가 옆에서 그냥 제잘거리고 먹기만 하고 갔다면 어떻게 돼요? 크레딧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뭐를 했는지까지 꼭 쓰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교수야. 교수인데 민경이나 한범이가 하는 연구에 있어서 진행을 하고 동석이가 다른 교수야. 애들하고 했는데 성훈이가 갑자기 해서 이거 이렇게 옮기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말 1분 동안 참견만 하고 갔어. 그래 놓고 나 여기다가 크레딧 넣어줘 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민경이나 한범이 모르겠지만 동석이는 저 삐삐삐삐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는 도구도 들어가고요. 베이비도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 크레딧을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자에서 있어서 그렇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acknowledgement of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scientific research에 있어서 기여했던 걸 알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6word 이상 됐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표절이냐 인용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6단어 이상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된다? 삐 잡혀가는 겁니다. 요즘 논문들 투고하면 자동으로 이거 체크해줘요. 그래서 어느 논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되게 나오거든요. 베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우회하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는 공대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쓰시는 방법이 기가 막혀. 이 위키피디아에서 비슷한 부분을 다 잘라서 잘라 논문을 만들어. 순식간에. 그렇게 해놓고 표절 검사를 쫙 돌려. 표절 검사 나오는 분만 말을 다 바꿨어.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좋아져갖고 그 짓도 못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잘 봐놨다 적당한 때는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뭐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만 조심하면 될까요? 크레딧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이테이션과 관련해서 6word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돼서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요. 만약에 10단어 이상이 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오더라도 무조건 6단어 이상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샘플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있죠? 화면에 보이세요? 제가 선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바꿔 써보십시오. 첫 번째, 말이 좀 안 이쁜 경우는 말을 좀 이쁘게. 두 번째,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인용을 쓰시는 건데 어떻게? 6단어 이상 원래 거하고 똑같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질병을 발견하거나 치료의 유효성과 위험이라고 했죠.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악. 여기 있죠. 이건 6개의 단어가 그대로 있죠. 맞아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 6개 이상 계속되면 안 돼요.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돼.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다 알겠어?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져갔다 쓰는 거야. 여러분들 연구에다가. 자, 여러분들 논문에다가. 자, 요거를
복사. 자, 저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복사 어디 갔어? 복사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고 파일인가? 새로 만들기. 새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붙였어요. 붙여놨는데 요걸 가져왔잖아요. 요걸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바꿔서 써보시라고요. 핵심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달아야 돼요. 그쵸? 레퍼런스를 달아서 아래 놓으셔야 되는데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지금 10개쯤 되니까 10개에서 한두 개 한번 버려봅시다. 두 번째, 6단어 이상 그대로 연결돼서 가져오시면 안 돼요. 바꿔 쓰셔야 돼요. 리프레이즈를 해야 돼요. 알았죠? 리프레이즈를 하는데 이쁘게. 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10분 정도 해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 누구야? 빨리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5분 있다가, 아니구나. 10분에다가 10분이니까 20분 있다 여러분들 볼게요. 아셨죠? 예. 자, 화면 끄고 좀 쉬시고 요거 바꾸고 한번 해보세요. 20분 있다 다시 여러분들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들어와 주세요. 민경이 화면은 뻘게 갖고 놀랐네. 자, 다시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바꾼 내용 한번 같이 볼까 해요. 같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를 화면 공유를 해서 볼까 했는데 익숙치 않은 경우에 있어서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으로 올리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제 채팅창 올라가 있죠? 채팅 화면으로 해서 채팅창에다 올리면 여기서 같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 있었던 게 요거예요. 원래 있었던 게 요거고, 자, 원래 있었던 게 요쪽이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리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그러면 민우 거부터 한번 올려볼래요. 민우 한번 올려볼래? 채팅창에다가 바꾼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한번 쭉 뜨나 어떻게 뜨나 한번 보게요. 교수님 저 아직 두 번째 번째 문장을 문장을 마무리하는 중이라. 아, 그래요? 그러면 예약 걸어놓고 자, 누가 해볼래요? 누가 좀 나서봐. 백기사 없나? 다들 갑자기 불안해하고 있는 얼굴이 보여. 윤경이는 불안한 얼굴이 웃음으로 나오고 나경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지고 동석이는 모른 척하고 뭐 항상 예상했던 얼굴들이 보여요. 자, 민우야,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올려볼래? 잘하고 못하는 건 없어요. 한번 봅시다. 자, 민우가 고생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할게요. 민우가 채팅창에 올리면 같이 볼 텐데 자, 그럼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새롭게 만드는 부분으로 넣었다 칩시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리프레이즈를 해야겠지? 그러면 의학의 발전 이란 걸 앞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증례보고는 파악하는 등 파악 등의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큰 느낌이 확 달라버리죠. 자, 이렇게 하고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질병의 발견, 치료의 유효성과 위험성 어디 갔어? 등을 등에 있어서 증례 보고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정 더 바꾸고 싶으면 질병의 유효성과 위험성 확인 그리고 새로운 질병의 발견 등에 있어서 증례 보고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쉽죠? 자, 항상 내가 이렇게 쉽다 그러면 아이 그래 교수야 맨날 그 짓 하니까 쉽지 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바꾸고
앞쪽에 있는 걸 뒤쪽으로 넣고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보면 말이 조금 부드럽지가 않아. 말이 좀 부드럽지가 않아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올 때 이걸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옮기면 돼요. 의학 발전에 있어서 치료의 유효성과 위험성의 확인. 의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의 발견 등에 있어서 증리의 보고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것만 해도 확실히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앞에 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런 제한은 없나요? 안 들려. 6단어 이상 달라야 되는 6단어 이상 연속되지 않아야 되지. 연속만 안 되면 되나요? 그렇지, 그렇지. 이해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 얘기를 안 했네. 자, 예를 들면 증례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단어를 요 순서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만 얽혀 놓으면 돼요. 보면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의학의 발전에까지만 있으니까 두 단어만 동일하게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치료의 유효성과 위험성의 확인이 있는데 치료의 유효성과 위험을 파악하는 등 하니까 이거 보면 하나, 둘, 셋까지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의 확인이죠. 을 파악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갑자기 이건 어떤 거 나오지? 새로운 질병의 발견 등 질병을 발견하거나 라는 걸 이렇게 바꿔 넣었죠. 증례보고는 어디 갔어? 증례보고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처럼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단어 연속이라는 것만 피하면 돼요. 민우가 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민우는 어떻게 했나라고 하면 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증례보고는 질병을 발견하거나 치료의 유효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좀 다르지. 왜냐하면 증례보고가 유효성을 파악하기도 한다라는 게 아니죠. 임상 경험의 보고라는 게 유효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되는 거겠지. 얘가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바꾸실 때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민호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티피컬하게 이렇게 실수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뭐를 주어로 할 건지, 뭐를 동사로 할 건지, 목적어가 뭐가 될 건지. 그래서 능동태이면 능동태로, 수동태면 수동태로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면 그 말을 대충 해도 서로들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충대충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농을 좀 하자면 제가 서울대 사람들을 싫어해. 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녀석들이 유독 글을 못 쓰더라고.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글을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 수업과 연구를 지도를 해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아. 근데 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도 또 힘들어. 왜냐? 자기 스타일이 이미 딱 굳어져 있어갖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식으로 쓰는 게 워낙에 딱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거를 논문식으로 해서 되게 딱딱한 식으로 하면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한범위 한번 시켜볼게요. 한범위는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바꿨나 한번 봅시다. 증례보고는 오이씨 되게 길어. 짜증나. 잘라도 돼요. 어떻게 바꿨어요? 근데 저는 그 순서가 아니고 단어 생각해서 단어만 다 바꿔. 한번 봐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했어. 민우가 전부 다 올렸네. 한범위도 한번 올려봐봐요. 어떻게 바꿨나? 보시면 지금 화면에 되게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좀 봐주세요. 의학적 경험을 이루는 진단 등의 환자 정보와 등의 치료 경험이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다 라고 하죠. 뭐가? 증례보고는 기술된 것이다 증례보고이며 된 것이 증례보고이며 였겠지.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작은 실수인데
여기서 보면 뭐뭐 된 것이 증례보고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나오죠. 논문에 쓰는 글은 앞쪽에서 써주셔야 돼요. 자, 제가 바뀐 내용에서도 보면 증례보고는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게 더 낫지. 뭐뭐하에 있어서 증례보고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글이에요. 왜? 주어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100% 제가 잘못했고 이 친구가 더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기술된 것이다. 증례보고이며 우리는 뭐 있는데 기술된 것이 증례보고이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할 수 있다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걸 해서 내용을 다르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6단어 이상 계속 연속된다 한번 볼게요. 의학적 검을 구성하는 구성을 이루는이라는 걸로 이것만 바꿨고 그럼 다시 처음으로 해서 6단어를 세야 돼. 진단, 증상, 사회력, 신체 검사, 과거력, 생활 습관 보면 어떻게 돼? 진단, 증상. 사회력이라는 걸 요 뒤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을 두 단어를 뒤쪽에 있는데 앞쪽으로 중간에 넣어버렸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나? 자, 다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 요거에서 보면 원래 있었던 거로 따지면은 증상 여기 신체 검사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위에 있어서 요 뒤에 두 글자를 중간에다 콕 집어넣으면서 바꿨죠. 요거 아시겠어요? 민우가 아주 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예상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거를 바꿔 썼어. 잘했어. 이런 방법도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 한번 볼게요. 해놓은 거를 보고들은 증례 보고들은 의학적으로 겪었던 것 등을 이루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꾸다가 실수나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수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환자의 기본 정보들과 치료에 관련된 요소들의 치료 경험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치료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다른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글을 쓰면서 봤었을 때 치료 이렇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연속되는 거 필요 이상으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위주로 바꿔주면 글이 갑자기 훨씬 좋아집니다. 의학적으로 겪었던 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환자들의 기본 정보들과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환자들의 기본 정보들이 의학적으로 겪었던 것이에요. 요거를 이루는 거니까 이게 포함이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걸 한꺼번에 묶는 거라는 의미를 쓰였는데 글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배우실 때 그거 있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나열이잖아요. 나열이나 포함되는 거냐,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정도만 잘 봐도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논문 작성하셨을 때 내용이 되게 쉬워져.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 써와 라고 얘기하면 베껴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논문에 그 문맥에 맞게 쓰여야 되는 건 그대로 오니까 어떻게 돼? 내 문맥이 꼬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얘기를 쭉 살펴보고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도 증례보고는 등의 치료 경험이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치료 경험이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 증례보고이며 그래서 아예 이걸 뒤로 하는 게 이 부분을 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뻐지겠죠. 이 친구가 글을 잘 못 쓴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논문을 발표를 잘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생활을 한 6년 했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 영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자연계 사람이 아니라 인문계 사람입니다.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저는 등단한 작가거든요. 그 얘기 뭐 하느냐? 구라 푸는데 되게 능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언티스트가 되더라도 말을 잘하는 사이언티스트가 되면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이런 식의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 것만 봤는데 여러분들 하셨던 건 잘 보관하셨다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잘 바꿔보세요. 아셨어요? 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어디 보자. 그러면 저는 요것들을 복사해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신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뭐 어렵게 할 거 없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제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은 일단 저장을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 게 지금 이 부분을 바꿔 쓰는 걸 우리가 연습을 했죠. 그리고 레퍼런스의 형식도 바꾸는 거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2, 8, 9번이 있어요. 이 중간에서 9번만 빼볼게요. 9번만 빼보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여기 있는 이 레퍼런스에서 2, 8, 9번이 있으면 여기서 9번만 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나타내 갖고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9번이 뭐야? 9번이 뭔지 모르겠어. 9번이 어디야? 아무튼 모르겠지만 하나를 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edit reference에서 remove citation 하나를 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2, 8, 9번에서 하나를 뺐어요. 재수가 좋게 9번이죠. 이렇게 빠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렇지? 당연히 모르지. 급하게 했으니까.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요 파일을 띄우고 내가 원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나를 뺄 거예요. 오른쪽 걸 클릭해요. 그럼 뭐가 떠요? 맨 아래쪽에 Edit Citation이라고 갑자기 영어가 돼 있죠, 요것만. 한글화 돼 있는데 얘는 영어로 안 바뀌어. 왜? 거지 같은 소프트웨어야. 다른 건 다 한글로 바뀌는데 얘는 영어로 그냥 가. 한글화가 안 돼요. 자, 그럼 요거 누르십니다. 뭐가 또 나왔어. 보시면 디폴트 폼에 디스플레이에서 author, year, include author 뭐 이런 거 편집하는 건데 그거 말고 더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엔드노트 19 버전 에디트 하거나 매니지 하는 건데 뭐를? 사이테이션을. 자, 그러면 사이테이션이 순서대로 있는데 내가 해당되는 게 2, 8, 9번이었는데 왜 얘는 이 두 개 나왔냐? 뭐 모르겠어요. 아마 아까 편집했던 게 남아있나 봐요. 자, 요거에 있어서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릴라이라는 사람하고 가그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G가 위에 있고 R이 있었어요. GR이었는데 RG 형태로 바뀝니다. 위아래로 옮길 수도 있고요. 자, 하나를 버린다. 에디트, 가서 직접 바꾸는 거. 레퍼런스 업데이트 돼 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엔드노트를 바꿔놓고 전체를 업데이트 시키면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바뀐 게 있니? 보는 거예요. 버려. 새로 하나를 넣어줘. 업데이트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버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 8, 9 있었던 거에서 하나만 나눠왔어. 그 다음에 OK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남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뀌어 있죠? 맞아요? 상호야, 따라오고 있니?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289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만 빼보고 순서도 한번 바꿔보고 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내용 한번 보세요. 직접 해보십시다. 민경아, 잘 따라하고 있어? 되게 고뇌에 찬 얼굴이야. 민우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리프레이즈 시켜서 출처를 밝히자는 표절이라고 보나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절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러나 잘 몰라. 잘 모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논문에서 이런 거에서 관대한 부분이 있고 되게 빡빡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원칙은 내가 베껴 썼으면 참고 문헌을 다는 거는 이건 국룰이에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 제가 예전에 아주 황당한 케이스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논문 써갖고 아까 200번 인용당했던, 피인용됐다는 논문 있잖아요. 사상의학 관련해서 처음으로 영어를 쓴 거니까 사람들이 베껴 쓸 게 없어. 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제 논문의 방법 파트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긁어갖고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6단어 이상 되면 무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민우가 논문을 썼어.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논문을 쓰는데 내가 한 거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대로 베꼈으면 이거는 표절일까 아닐까? 자기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상의학 관련된 논문을 한 2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거든, 영어로. 그러면 저는 자기 표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표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겠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의 거의 대부분을 해봤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아까 보여줬던 거. 그리고 주어를 목적으로도 쓰고 보사로도 쓰고 아무튼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 해봤는데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제가 쓰더라도 이거는 표절입니다. 이건 자기 표절이라고 그래요. 아예 용어가 있어.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인 걸 있고 보고 나서 그쪽에다가 심사를 하필이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쪽에다 보냈어. 야, 이건 내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갖다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왜냐?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분 논문 되게 많이 쓰십니다. 되게 액티브하게 활동하셔요. 그 옛날 얘기 나만 알고 있어.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 수준이 거기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리프레이즈건 뭐건 간에 어디서 나왔는지가 없다. 그러면 논문으로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대로 쓰시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베껴 쓰시면 안 됩니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티가 안 났어. 왜?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검사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레포트 내시면 표절 검사하죠? 그거보다 더 잘 돼 있는 걸로 논문들만 하면 다 빤하잖아요. 여러분들 제출하시는 레포트는 되게 종류도 많고 그리고 탐색 비교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논문 같은 경우는 정말 빤하기 때문에 거기 읽으면 귀신처럼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하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어디 있더라? 제가 논문 심사를 여러 거 하거든요. 봅시다. 어디 있지? 국내. 여기 있다. 이런 걸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거를 봤다는 걸 어디 가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논문을 심사한 걸 어디 가서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걸 전 전제로 하거든요.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라는 걸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CI를 넣으면 해요. 발급번호, 검사 일자, 검사명 하고 검사 문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출한 문서가 이런 논문에서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라고 그대로 나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59%가 비슷하대. 이거는 이건 심하다. 그대로 베꼈네. 요거는 요런 논문에서 그대로 베껴왔어. 보시면 요 논문하고 요 논문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까지 비슷해 있다. 그냥 베껴 쓴 거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외국인용 사상체질 분류검사지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유명사니까. 이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다만 외국인에 있어서 심, 신, 증의 특성들이 그들만 이건 그냥 갖다 베낀 거야.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이분이 아마 이런 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연습이 됐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럴 리 없죠. 평생 한 번만 배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맨 나중에 정리도 해줘. 어디 갔어? 아이씨, 없네.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비슷해요 나옵니다. 15%가 비슷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통상 한 5% 이하가 되는데 15% 정도 돼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아예.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나 디스커션에 있으면서 남들하고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 통상 자기 표절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이 높아요. 내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는데 논문에는 그대로 써도 되지.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검사는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43번 논문에 15%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논문인데 이거는 9%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투고할 때 아예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국 논문은 그렇게 봅니다. 외국 논문은 아예 미리 다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논문집일수록 아예 그거는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 근데 만약에 잘못해서 걸렸다 그러면 사건이 커집니다. 사건이 커져.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하다 보니까 벌써 수업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질의응답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 한 거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못한 게 좀 되게 아쉬워서 그래요. 자, 오늘은 엔드노트를 직접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활용하고 하는 거를 제가 제 논문을 일부러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이 논문 파일을 밖으로 내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남의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 수업용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만 오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갖고 놀아보세요. 원문 파일은 놓고 원본은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꾸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 느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픈하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거를 해놓고 가면서 저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저장하면 안 되겠구나. 저장을 안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남겨놨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학년 수업할 때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활용을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공유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으로 왔어요. 질의응답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의무잖아. 하나씩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했던 거 생각해보고 하나씩 올려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할 수 있게 좀 속도를 되게 늦게 갔어요. 속도 순서가 되게 느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면으로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늦게 해서 내용들이 재미없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교수님. 뭐 이런 내용도 올려줘도 고마워요. 연수는 실수로 비공개로 했네. 전부 다 공개를 해줘도 되는데. 자, 학생들이 논문이나 보고서를 표절 검사할 때 주로 어떤 사이트나 소프트웨어를 쓰는가? 오,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는 제 아이디 패스워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 library.busan.ac.kr. 자, 부산대 여기 홈페이지 갔습니다. 이거 안 보이지? 이런. 부산대 홈페이지에 갔어요. 부산대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어디 표절 확인 뭐 있을 거야. 표절 확인. 어디 있지? 어디 있나? 표절. 여기 있다. 표절 예방. 표절 예방이 있고 Turnitin이나 Authenticate라는 게 있어. 여기에다 합니다. 학술 논문 등등을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돼. 난 잘했나? 여기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교수용 이건 왜 놨겠어요? 두 가지 이유겠지. 학생들이 레포트 잘했나 이런 거 볼 때 아니면 논문들 확인할 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아이디하고 등록키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학생용 사용 방법, 논문도 검사 방법, 교수용 있죠 여기. 본인 논문의 검사, 학생 과제 확인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비공개라는 게 마음에 안 들 뿐이야. 아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자, 연수가 아니라 모두한테. 자, 그 내용이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엔드노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스타일 만드는 방법. 자, 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엔드노트 스타일 여기 있지? 추가. 이거 찾으면 그냥 나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했지만 구글 없으면 연구 못해. 구글 없으면 쓰러져. 추가 방법. 엔드노트 팁 찾는 아웃풋 스타일이 없을 때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헤매면 그냥 다 나와. 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엔드노트 기능. 엔드노트는 이제 그만 배우렵니다. 우리 2시간이나 했어. 많이 했잖아요. 논문 리뷰나에서 논문 리뷰에서도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나중에 SR 논문 한번 볼게요. SR 논문 보면 거기에 어떻게 넣는가 있는데 정말 더럽게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 문헌 찾은 거 가지고 표도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도 그리고 내용 설명도 뭐고 하면 한 20개의 레퍼런스밖에 안 찾았는데 그걸 넣는 게 5만 군데 해서 한 200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순서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이거는 엔드노트 시키셔야 돼요. 아, 민우가 출처를 바뀌고 리프레이즈 하면 표절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개수는 양이 아니라 개수겠지. 사이테이션을 단 거니까. 몇 개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논문 쓰는데 남들 내용 이렇게 오는 게 끽해봐야 몇 개나 되겠어. 끽해봐야 한 20개 되면 더럽게 많습니다. 20개, 30개 되면 넘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이상 할 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내용은 좀 많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어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거 고민할 게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합니다. 한범위 질문 보면 엔드노트에서 전화를 할 때 약자를 한다. 예, 풀네임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약자를 써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풀네임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양식이 그 풀네임이 아니고 애브리비에이션으로 된 거를 넣는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훈이가 에딧 크레딧 사이테이션에서 리무브 하는 건데 인설트는 못 봤대. 인설트는 솔직히 별로 안 써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디 있지? 어머나. 오마나. 다 지워버렸네. 엔드노트 실습 샘플. 자, 실습 샘플이 있고요. 여기에서 있어요. 자, 넣는 거는 통상 자, 여기에다 넣고 싶어 하면 통상 이 뒤에다가 놓고 잘 봐요. 내가 넣고 싶어 하는 위치 있죠? 여기다 놓고 난 여기다 놓고 싶어. 그렇지? 자, 위치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끌어서 놓는 것도 돼요. 그런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는 229 해놓고 다시 형식 이상하지. 옮겨왔다라는 건 얘가 표시 없어졌어. 지금 이거는 들어와 있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됐다라고 나가면 개박살 나요. 진짜. 아, 바보 돼버려. 이럴 때는 엔드노트 가서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비블리그래프에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290으로 해서 떨어져 있죠. 별개로 치는 거예요. 그럼 290 요거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면 빈칸을 없애준 상태, 빈칸을 없애준 상태인데 이거 합쳐진 거 아니에요. 합쳐진 거 아니야. 빈칸이 있어. 여기 빈칸이 있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그냥 1번 빈칸을 없애준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공식적으로 없어지죠. 아까 보시면 29 괄호 10 괄호였죠. 괄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10을 앞에다 넣고 싶어. 12, 9 이런 식으로 했어. 자, 이것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지 제대로 본드처럼 딱 붙겠죠. 자, 2, 9, 10 다시 됐어. 왜? 순서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또 정리하는 거거든. 그 순서들도. 자, 아니면 자, 나 여기다 의학적 여기다 뭘 넣고 싶어. 그럼 옮겨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걸 놓고 사이테이션을 넣는데 어떻게 하느냐? 셀렉티드 사이테이션을 넣어줘. 요걸 하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개박살 난다. 자, 한번 아무거나 바꿔볼게요. 19 이렇게 바꿨어. 난 이거 19 거야. 교수님 정리 다 했어요. 야, 신난다 라고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십시다. 19 열심히 찾고 있어. 열심히 찾고 있어. 정리가 안 되고 있어. 뭔가 에러가 나겠지. 아이씨, 에러가 나서 꽉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잘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지금도 계속 돌고 있네. 꽉 난 겁니다. 뭔가 문제가 난 거예요.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양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경이면 연속적으로 6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6단어 미만이 돼 있다? 아, 사이테이션은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크레딧은 달아줘야 되지. 이거 어디서 베껴온 거예요? 어디 얘기예요? 라는 건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걸릴 게 없는 거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엔드노트 유튜브 강의 영상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줬을 텐데 아, 못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 어디 있더라? 이건가? 이건가? 모르겠다. 봅시다.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그 뭐예요? 지금 어떤 채팅 아니 뭐야? 어떤 강의 동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민영아,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2개 보여줬는데? 도서관에서 한 거 말고 교수님이 아, 도서관 말고? 해주신 거요. 네. 네. 이거 아닌가?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건가? 아, 이거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채팅방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놓으시면 여러분들 도움 될 거예요. 아마 요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제가 다른 채팅방에 있죠? 슬라이드에서 그거 내용 보시면 될 것 말씀드렸듯이 같아요.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논문 스타일 중에서 가장 많은 사타일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 나경이가.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쓰기 편한 거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인문계 하는 사람들이 쓰면 저자 이름하고 연도 있는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들어가는 게 원해서 1, 2, 3, 4 순서를 원해요. 넘버드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동석이가 문장별로 따지고 네, 어절이 아니라 단어겠죠. 영어니까. 그러니까 한글은 어절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영어는 이제 단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겹친다는 게 아니라 순서. 순서가 6단어가 있는 거 아니면 안 돼. 중간에도 없어져? 그럼 다시 새로 시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단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게 그거거든요. 6단어. 그리고 레퍼런스 달고 사이테이션. 아니, 크레딧을 주고 그거 2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무슨 장관들 임용할 때나 뭐나 보면 항상 뭐 논문 표절 무슨 맨날 얘기 나오죠. 아, 그거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수업할 걸 이렇게 다 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도 핵심은 그거예요. 6단어 그리고 6단어 이상 왕창 길다 쿼테이션 마크 이거 있죠. 혹시 영어식 표현에 요거. 자, 민경이는 한의학 연구가 필요해 라고 얘기할 때 있죠. 한의학 연구가 필요해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쿼테이션 마크라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 쿼테이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길었네.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시고 가시면 돼요. 오늘 10분 더 했네. 민우가 안 말려서 그래 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 민우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나중에 또 봐요.